교묘하게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잘해주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공격적으로 변한다던가.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이상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뭐 잘못한 건가? 그 사람 말에 휘둘리고 괜히 죄책감까지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고민하죠. 아, 나 왜 이러지? 혹시 이런 사람이 그 나르시시스트인 건가? 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그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봐야 할 때,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아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안 봐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손절하는 게 제일 속 편하죠. 하지만 그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직장 관계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응하기 위해선 일단 그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알아야 대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좀 줄여서 나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기반으로 타인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어린 시절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공감과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라는 내면의 구조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제로는 공감 능력과 자존감이 매우 낮아 칭찬을 엄청 원하면서도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들은 비난을 받거나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나르와의 관계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매우 다정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점차 상대를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버리는 행동을 반복을 하죠. 그리고 내가 떠나려 할 때면 다시 다정하게 다가와서 관계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에요. 또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며 다시 다가와요. SNS를 통해서 행복한 모습을 일부러 과시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행동들은 모두 투사라는 방어 기제에서 비롯되고 자신의 불안정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나르시시스트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처음에 말했다시피 그냥 관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과의 관계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행동을 해야 해요. 그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선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나르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관계 패턴을 기억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은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공감하지 마세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소름 끼치죠? 그렇게 냉정하게 사실을 중심으로 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답을 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칭찬을 하던지 아니면 비난을 하던지 말이죠. 특히 칭찬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관심을 보일 때 앞에서 말한 전형적인 관계 패턴이 시작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종 욕구에 흔들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흔들린다면 이 한 문장을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흔들리는 나의 이 감정은 상대방의 인종 욕구가 만들어낸 감정일 뿐이다. 다시 정리하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반응하지 말 것, 그리고 사실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대할 것, 그리고 나의 감정이 막 흔들릴 때 이런 감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통제하기 위함임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거리를 뒀으면 현실적인 경계를 만들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을 해두세요. 이 정도까지는 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돼 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미리 설정을 해두세요. 그리고 상대가 내 탓을 하면서 어떠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메모하기가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르들은 종종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으로 당신의 기억과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 내 현실감 유지를 위해 기록을 통해 근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은 직장에서 나르를 만났을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나르는 상대방의 공로를 가로채거나 나를 비하하며 자신을 과시하고 규칙보다는 영향력으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관계 패턴이 먹히지 않고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격렬한 분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나르를 만나 피해를 볼 때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 기반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을 하고 회의록이나 업무 분장표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업무 경계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나르가 의심이 된다면 공식 문서와 이메일 같은 기록을 잘 활용을 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가능하면 관계를 안 하는 게 최선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해야 된다면 그들의 특징과 관계 패턴을 기억을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것. 그리고 네 번째, 현실적인 경계를 설정을 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기록을 할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직장에서 그들을 만나 괴롭힘을 당한다면 앞에서 말했던 것 플러스로 증거가 남아있는 기록과 공식 채널을 통해서 대응을 할 것.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나르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르시시스트 DSM-5에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도 알려져 있죠. 사람은 누구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상처를 입은 적이 있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본 적도 있었어요. 남는 건 결국 상처와 또한 허무한 감정뿐이었어요. 관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멀어지고 거리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고 거리를 좀 두세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을 잘 기억을 하고 그들의 후버링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의 소중한 마음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업로드 되는 대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